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질별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체질에 속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금방 딱 들어오는 체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가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체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지난번에 체질을 한번 가늠해 봤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실질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듣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은 직접적으로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집중력하고 주의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주의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계속적으로 탐구에 들어가는 집중력을 하는 이제 집중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좌뇌라고 하는 인체 내에서 좌뇌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집중력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뇌가 좌측뇌예요. 우측뇌는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거, 예술적인 거 아니면 이 주의력, 어떤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뇌가 우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양이는 하고 태양이는 주의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집중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소양인과 태양인들이 되게 빨라요. 빠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소음인과 태음인은 집중력이 상당히 강해요. 주의력도 태음인은 좋지만은 집중력이 상당히 강한 것들이 바로 소음인과 태음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소음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태양인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한번 다시 짚어보고 구체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음인은 주의력이 조금 약한 편이다. 소음인이 주의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왜 너는 꼭 네 것만 챙기니? 언니 거가 떨어져 있으면 좀 걸어줄 수도 있지 않니? 라고 할 때 그건 내 거 아니잖아. 내 거는 내가 똑바로 했는데 라고 이래 하는, 즉 내가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만 있고 옆에 거에 대해서 아니 주변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게 소음인적 기질이다. 그러나 이 소음인은 상당히 집중력이 강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집중해주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이 일종의 소음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왜 아니면 또 내가 그 의문 갖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는 게 소음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가외를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봤을 때 애를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마크해가지고 내가 애가 뭐가 안 되고 이 단원이 왜 안 나가는지를 보고 그 애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줬더니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미리 가르치도 않은 단원을 이렇게 자기 혼자 학습해 나가는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소음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음인은 집중력도 강하지만은 좀 지구력이 약해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하려면은 적어도 책상에
우리가 보통 한 과목당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뭐든지 공부를 하라 그런 것보다 1시간 반 정도만 90분만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앉아서 신문을 보든 앉아서 오락을 하든 앉아서 90분씩만 앉아있는 훈련을 시키다 보면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상당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민들은 그런 훈련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민들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은 입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암기도 잘 못하고 종전에 이야기 올렸던 왜, 그것이 왜라고 하는 의문만 잘 풀어주면 그 때문에 이렇구나,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가 방법론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왜를 해결해 주면 상대적으로 논리체계에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소민들은 논술에 되게 강해요. 왜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논술형,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는 능력이 소민들이 되게 뛰어나죠. 소민들은 어떤 공부에 있어서만은 내가 요번 시험을 못 칠 수도 있다. 또 내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듯이 내가 잘하는 과목이지만 이 과목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인정을 잘 못하고 한번 내가 이걸 끝까지 이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이 잘하는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해요. 그럴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야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 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격려하고 또 마음 편하게 먹는 마음을 꼭 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한번 좌절하게 되면 그 좌절이 무서워서 다시 어떤 것들을 도전해보는 의욕을 못 가지는 게 소민적인 속성이세요. 그래서 좌절과 불안감에 대해서 늘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좌절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이 필요한 게 소민이다. 태음인은 주의력이 많아요. 어떤 걸 한번 쭉 보고 나면은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의자부터 의자 모양이 저렇네 아니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은 분이 앞에 있었네 다 기억하는 게 이 태음인적 속성이에요. 상당히 주의력이 넓어요.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한무게 주의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집중력도 뛰어나서 어떤 것들을 마음 먹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기억력도 오래 가는 게 태음인적 기질이에요. 태음인적 기질이고 그런데 이 태음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 말씀 올렸지만은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출력하고 이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체계적으로 요점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뭘 얼만큼 알고 있는지 정리정돈하고 입력한 것들에서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태음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도 뭐 언급해서 해놨습니다마는 태음인들한테는 주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구중하는 게 한 가지나 똑바로 해. 그건 알 필요 없어. 너가 몰라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꾸중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 닌 그것 때문에 그걸 원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걸 보는구나. 야, 너 참 훌륭하다. 그것까지 관심 갖고 보다니 앞으로 그거 봐놓으면은 너한테 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 한마디가 그런 배려가 애한테는 엄마한테 아니면 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큰 격려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해 나가는 게 있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세요. 태음인들은 공부하는 습성이 폭넓게 해요. 이걸 보다가도 옆에 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주의가 산만한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왜 꼭 내일 시험 칠 걸 안 하고 그 다음 날 시험 칠 거에 저래 관심을 가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는 좋은데 일단 내일 거 집중하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날 집중하자라고 조절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벌써 내가 어떤 그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을 치고 오면 자기가 시험 친 것에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서 갑자기 시험 1번부터 끝번까지 답지를 대조해 보면서 그 다음날 공부는 준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부분을 잘 살필 수 있으면 괜찮고, 태음인들은 자율성을 강조해 주면 좋아요. 매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과음을 지른다든가 이런 표현보다는 언제까지 자기가 하고 엄마 나 오늘 이만큼 이 진도만큼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꼭 하고 뭐 씻고 자렵니다. 그래라. 아우 수고했다. 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율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에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게 태음인인데, 그렇게 해주면 태음인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런데 오늘 이 했는 거 다 가져와 봐. 너 오늘 선생님 학원 과제 했어? 아니면 선생님 과제 했어? 라고 해서 엄마가 자기 전에 전부 점검. 안 했는 건 새로 하고 들어가고, 군데군데 앞에 표면만 해놓고 안은 다 비워놓고 맨 마지막 장면 해놓고 막 그거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태음인 자제분을 듣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네가 그만큼 필요해서 또 앞에 거 풀고 뒤에 거 풀고 중간에 거 비워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충 공부하는 게 태음인적 공부예요. 대충. 대충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크게 충만하게. 큰 울타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대충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소음인적 공부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빡빡이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 빡빡이 한번 적어보셨죠? 이 소음인적 공부예요. 태음인의 공부는 크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공부예요. 크게 충만하게.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없는데 그 구체적이지 못하고 요점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자, 소양인은 주의력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주의가 산만하다. 얘는 공부하다가 옆에 선생님 얼굴 쳐다봤다가 옆에 또 볼펜 쳐다봤다가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고 하는 걸 선생님한테 듣게 되면 참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죠? 네, 주의가 산만하다. 한쪽에 집중하는 기간이 30분을 못 넘겨요. 이래버리면 엄마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주의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주의력이 많은 것들을 다른 표현하면 산만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집중해야 될 타이밍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관심이 가고 저것도 관심이 가고, 한참 뭘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엄마가 전화 받으면 엄마 전화 받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 또 누가 지나가면 왜 지나가는지 한번 봐야 되고 라고 하는 게 소양인적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양인의 장점은 머리가 비상하죠. 한번 순간적으로 뭘 탁 해주면 그 입력하는 게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 남이 해주는 이야기, 자기가 직접 책을 안 읽는데 남이 옆에서 중요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는 잘 듣고 있어요. 그게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내일 당장 시험에만 써먹을 방법 같으면 최고예요. 단기 기억력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요거 내일 시험에 나온다. 요까지 시험에 나와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 나온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제일 잘 나오죠. 아주 메모라이즈 잘 해가지고. 소양인들 기질은 그런데 이제 큰 시험 아니면 항상 쌓여서 준비해서 나와야 될 시험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데 오늘 요까지 시험에 나오고 예상 문제지 배수를 해주는 이만큼 안에서 오늘 내일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라고 할 경우에는 소양인이 뛰어나요. 빡빡빡 다 외울 거거든요. 완전히 집중력이 뛰어나서. 그런데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요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딱 쌤이 나온다 하는 것만 보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쌤이 말씀을 안 해줬겠지만 얘야 그거 한번 봐라 그래도, 아니 쌤이 요것만 나온다 그랬어. 더 옆에 보려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태음이는 쌤이 요까지 범죄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까지를 보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래 왕창 보는 게 태음인이에요. 너는 내일 할 거나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태음인이고,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어머님들 제일 좋아하는 학습을 위한 요점 정리예요.
이제 과제 저 자료집 보면 나와 있겠지만 박스형으로 해서 어머님들 좋아하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소민들은 논리적 인과관계나 원리 파악 능력이 어느 체질들보다 뛰어나요. 소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정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소민의 공부예요. 정확한 공부, 옳고 그런 거,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라고 하는 거로 논리적 인과관계 외, 그 다음에 원리 파악 능력, 그것들이 앞뒤 연계관계를 정확히 잘 아는 능력, 알고자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정확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특성이다. 소민 공부에 있어서. 태어민 공부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한번 내가 접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그 길로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가 경주만 데리고 가는 놀러를 자주 갔다면 부산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부산을 절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태어민 특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하기 위해서 캠프도 보내고 아니면 또 저런 수련회도 보내고 아니면 또 앞에도 뭐 다른 일들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쌓아놓고 나면 그것들이 그 태어민적 기질을 가진 아이에게 재산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험 쌓기 하고 태어민은 뭐든지 많이 보고 또 많이 흡수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저장 능력이 있어요. 그게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폭넓게 해요. 역사 공부든 영어든 뭐 하면은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 연도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관심 갖는 게 바로 태어민적인 공부 방식이기 때문에 폭넓은 공부를 하고 저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인트가 폭 넓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태어민 공부의 모토예요. 소양인 공부는 순간 집중력하고 이해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요. 순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쫙 마음만 먹고 하면 순식간에 남들이 몇 시간이 걸려가 들어올 걸 딱 듣고도 요점을 파악하고 30분 내에 핵심을 파악하는 게 소양인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능력이죠. 이해 순발력, 즉 내가 그 아는 걸 가지고 이게 이럴 것이고 저게 저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 폭넓게 확대해서 응용해서 보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게 소양인적인 능력, 소양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모토는 소양인은 공부를 할 때 즐겁게 하자. 소민은 정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태어민은 폭넓게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소양인은 즐겁게 공부하자. 자, 학습을 위한 요점 정리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소민들은 초기에 뭔가를 기억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동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 그럴게요? 왜? 뭐 때문에? What? Why?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를 못하게 되면 뭐든지 느려요. 모르는 게 계속 쌓여서 계속 모르는 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도 모르는 게 이만큼 쌓여서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전혀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계산식으로 풀어왔지만은 왜 이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민들한테 단점은 입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소민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우리가 어떤 걸 추상하거나 이런 걸 해봐.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과거에 화학 공부 같은 거 가르칠 때 뭐 우리가 화학 원소 주기 같은 거 외울 때 어떤 낱말 따 가지고 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외우게 하면 못 외워요. 소민들은. 그걸 갖다가 다른 추상적인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래 해서 이 원소 기호 이렇게 한번 쭉 주기율표를 외워봐 라고 해야 외우는 거예요. 뭔가 이해를 시키고 앞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야 비로소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게 소민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민들은 논술형에 되게 강해요.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어떤 앞뒤 연관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게 소민이에요. 소민들이 보면은 논술력 또 아니면 수학 같은데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태어민들은 전자에도 말씀 올렸지만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뭐든지 모르는 건 아닌데
야가 알고 있는 게 어디에 숨었지를 찾아야 돼요. 출력장애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출력장애. 그래서 어떤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데도 몇 번 일어나 이거 이야기해봐 그러면 버벅버벅 거려요. 애가 모르는 건 아닌데 당황해서도 그렇고 빨리 그때 민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 책 봤는데 어느 줄에서 그건데 내가 줄 쳤는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고 반복이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태어민들은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태어민들 공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 해당되는 교과서 영어나 이런 것 같은 지문을 그냥 무턱대고 다 외우게 시키는 게 최고예요. 학교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어민들은 그게 시키면은 그게 다 될 수 있는 스타일이 태어민이에요. 그 문장을 다 외워버려요. 문장과 관련된 전체. 태어민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소민은 그걸 못 해요. 특성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민들은 얼마만큼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이 문장 이걸 그대로 다 외워버려. 통문장으로. 라고 지시를 했을 때 외울 수 있는 게 태음이네요. 외워놔야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정보가 빠져나와서 교과서 봤을 때 이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이 아니네, 이게 틀린 답이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태음이네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입력해놔야 그것을 뽑아 쓸 수 있는 게 태음인. 소음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거를 왜 이렇고 이 답이 왜 이렇고 해석이 왜 이래 나오고 아니면 또 이게 왜 이렇지라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전 예습을 해놔야 돼요. 예습이 안 돼 있을 때는 가서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소음인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행학습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안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행학습을 굳이 한다면은 예를 들어 소민적 성향을 가진 애들은 선행학습을 하되 왜를 해결해 주면서 자꾸 들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행학습이 될 수가 있으세요. 태어민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그때그때 배웠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적어도 완벽하게 딸딸 외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공부를 시키는 게 태어민한테는 제일 좋은 성적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래 할 수가 있어요. 소양인들은 단기 기억력은 뛰어난데 오래 저장하는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교재에 나와 있겠지만 저장장애다. 입력장애, 출력장애, 저장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단답형에 강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임명을 적어놨는데 단답형. 예를 들어 퀴즈에 되게 강해요. 퀴즈 순발, 퀴즈 왕 대회에 나가고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양인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고 또 단답형이 되게 강해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내일 시험 범위는 요소 요까지 요 안에서 다 나온다. 그럴 때 그 범주 안의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소양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수업에 절대 집중한다. 그런데 수업에 집중을 안 해요. 주의가 좀 산만해요. 친구들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거 좋아하고 의리를 중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하락 요인이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뭐 뜨끔뜨끔한 어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 고학년 어머님들이신가요? 예. 자, 소음인들은 자기 자신감이 꺾였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몇 등을 했는데, 어떤 누구는 요번에 어떤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뭔가 경쟁을 강요할 때 성적 하락 요인이 와요. 뜨끔하시죠? 즉 자기 자신감이 꺾인다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든가 내가 참 평상시 되게 잘했던 것들을 요번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모호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충격이 기점이 돼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못 찾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한 주위에서 몇 등을 누가 했고 누구는 어느 학원에 가서 뭘 하던데 벌써 어느 진도 과정 어떤 책을 보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자꾸 해주게 되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나는 엄마가 말하는 그 단계로 가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보고 있는 그 친구를 따라가려면 난 지금 이거 해서 뭐 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 이것도 저거나 다 해도 그까지 언제 따라가? 엄마가 말하는 그 기준 따라가려면 나는 참 힘든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싶은 생각을 들도록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성적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책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 야, 너는, 엄마, 나는 뭐 수학이 너무 안 돼.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가 바라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학과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애가 실망할 때, 야, 너는 영어 잘하잖아. 너는 어떤 과목 잘하잖아. 야, 남들은 그 과목도 너는 그거 좀 요번에 못 나온 대신에 이 과목 넌 너무 잘하잖아. 너는 또 여기에 대한 강한 자기의 어떤 너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하고 어떤 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 거로 끌어내줘야 나름대로 이 성적 하락이 되는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으세요. 너는 내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이 학은 저 학은 가외하고 개인 가외까지 다 붙여봤는데 넌 진짜 발전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단 내 자녀가 소민적 기질을 가졌다. 평가받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을 비유한다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자기 자신감이 확 무너졌을 때는 얘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면서 도리어 용기와 또 앞으로의 인내를 끌어내야 되겠구나. 그래 하셔야 돼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면 태음인들은 성적 하락 요인이 와요. 태음인만큼은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줘야 돼요. 즉 자기 주도 학습이라 하는 게 뭐 그게 되면 제일 필요하죠. 엄마 학교 갔다 왔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저 씻고 뭐 간식 먹고 이제 공부합니다. 아니면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룰들이 이래저래 갔다 오는 것들이 적응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자기 생활 관리, 공부를 위한 생활 관리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학원 가락하면 잘 갔다 오고 이런 게 되는 애들은 괜찮은데 태민 애들 중에서도 게을러서 운동도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해서 난 가기 싫어. 오늘 비가 와서 가기 싫고 오늘 눈이 와서 가기 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민 친구들은 자기 주도 학습의 자율성만 강화시켜 놓으면 즉 늘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의 습관대로 오늘은 마치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 어디 가야 되고 일주일에 또 언제는 요거 해야 되고 라는 것으로 관행이 돼가 굳어져가 받아들이는 거는 잘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 교육을 형성화해 놓으셔야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율 관리가 안 되면 어떨 때는 걔라 기분이다. 너 오늘 쉬어. 안 가도 돼. 너 학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그래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애 공부가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가.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비행 접시 날린다든가 접시를 날려가지고 깨트린다든가 뭔가 공부에 집중하고 관심을 못 갖고 내가 엄마 편이 됐고 아빠 편이 돼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서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태음인들은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이제 공부하는 양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한테 맞게끔 시도를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짜봤을 때 애가 엄마 나 학원 한 개만 줄여줘. 아니면 엄마 나 학원 한 개 더 갈래. 그러면 걔한테 맞도록 맞춰주면 돼요. 그런 것들을 애가 스스로 엄마 나 이건 너무 오바야. 난 좀 힘들어. 한 개 줄여줘. 그래. 그러면 이걸 줄이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나가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태음인의 대책이에요. 아시겠죠? 자, 소양이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나를 포기했어. 이 생각 안 들도록 해줘야 돼요. 애정 결핍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안 그래도 좀 집중을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늘 좀 마음 편하게 먹도록 해줘야 되고 늘 애정 표현을 해줘야 돼요. 립 서비스라도 엄마는 너 제일 사랑해 이렇게 아무리 네가
뭐 거짓말 해도 나는 엄마 나는 너의 편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뒷꼭지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편이 있어. 그래도 극한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줘서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켜보는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애한테는 힘들겠지만 딱 정해주고 요까지는 해라. 오늘 요까지는 하자. 요까지는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걸 하도록 자꾸 훈련시키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걔는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되거든요. 엄마가 붙어 앉아서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또 오늘은 한번 보자. 엄마하고 약속있는 부분까지 했니? 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한 게 바로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아이다. 자, 나쁜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쁜 공부법은 소음이는 진도만 빨리 나가는 공부법은 나쁜 공부법이에요. 학원 선생님들은 진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나가요. 근데 이래버리면 소음인들은 왜 그래요? 라고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해요. 진도가 빨리 나가는 선생님 따라가기 바쁘니까 그 다음날 과제 가기 바쁘고 이러면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모르는 것들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선생님은 질문 잘 받아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질문 잘 받아주는 학원에 보내거나 선생님을 택일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진도만 빠른 공부는 소민한테는 적절하지 않다. 선생님, 우리 애는 벌써 어떤 단원까지 나갔다가 아니라 그 단원까지 요 단원이네 얘가 완전히 충실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공부를 끌어가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필요한 아이가 소음인적 기질이에요. 태음인적 기질은 강의 듣기 위주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실제 인터넷 강의 이렇게 쭉 듣고 앉아서 태음인들은 그래 공부하면 큰일 나요. 다 알겠구나. 이거야. 뭔가 오랫동안 앉아있고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요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 요점 정리를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요. 그냥 인터넷 강의 들어라. 인터넷 강의 대한민국이 제일 뛰어난 선생님들 와 계신 강의니까 어떤 학원보다 뛰어나다. 너는 그것만 들으면 돼. EBS, 메가스터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해서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보면 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그렇구나. 저 선생님 진짜 강의 잘하네. 알 것 같아. 딱 듣고 시험 쳐보면 반타작이에요. 요점 정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 그거를 태음인들을 공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 훈련 잘 시키는 선생님. 자, 너 이만큼 했지? 이만큼 했으면은 자 이제 그 아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니면은 또 요까지 중간 평가 해보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성 훈련을 잘 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태음인적 기질을 가진 애들한테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소양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몰아붙이는 공부. 안 그래도 아주 반짝머리 스타일이라서 번개 스타일로 공부하는 건 잘하지만은 갑자기 그래도 너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시험에는 충실해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몰아붙이는 공부를 이제 해들어가면 힘들어해요. 또 실제 애들 평상시 누적이 안 돼 있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몰아붙이는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아니라 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 소양인들 공부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애정과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애를 감정을 잘 다루는 선생님. 인간관계가 좋게 유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이면 그 사람이 전문가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간에 걔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싫다로 소양인들은 좋다 싫다의 감정으로 강하게 자기 표현 방식이 드러나요. 태양인들은 높이 추구하고 직관력이 되게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이 격려해 줄 때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음인은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에서 입력장애, 출력장애, 저장장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라고 해서 장애가 아니죠. 소음인은 입력장애 해결해 주는 방법은 왜?
의문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줘야 가능하다.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의문들을 해결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소음인의 특성이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제일 이제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데 있어서 논술력이 강하다. 우리 아이가 소음인적 기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논술 전형 해볼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해봐도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음인들은 예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왜 틀렸지? 이 문제가 틀렸다. 왜 틀렸을까?를 자문자답하면서 그 왜를 해결해 줄 때 성적이 급속도로 향상이 되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틀린 건 냅두고 그 다음 것부터 빨리 봐가 아니고 그 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노력이 필요하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을 알고 지식도 많고 뭔가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정답을 말을 못해요. 그 결국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된 노력, 요점 정리, 구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다 보면 무엇은 배제하고 무엇은 챙겨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한테는 복습이 필요하다. 소양인들은 저장장애다. 저장장애는 뭐냐 하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장장애지 머리가 나쁜 저장장애라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단기 기억력은 탁월한데 오랫동안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앉혀서 공부하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일단은 자율적으로 공부하라 하는 것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이 이야기하고 남이 수업할 때는 수업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훈련시켜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성적 하락 요인은 한번 언급에 올렸습니다마는 진짜 자신감이 꺾였을 때 그리고 경쟁을 강요받을 때 자기 자신감이 꺾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갈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때 다시 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네가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왜를 해결해 줘야 되고 특히 이제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요받았을 때 옆집에는 몇 등 했다던데 옆집에는 어느 학교 갔다던데 그래 버리면 나는 지금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노? 라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로 애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너는 어떤 부분이 되게 강하잖아. 너는 걔보다 어떤 부분이 좋잖아. 아, 너는 잘생겼잖아. 키가 크잖아. 아니, 너 이쁘잖아. 아니면은 너는 또 영어 잘하잖아. 아니면 너 사회 잘하잖아. 아니면 뭐 잘하잖아. 가장 잘하는 부분,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할 때 다 중심을 탁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태음이는 진짜 집안의 어려운 환경 그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말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소란스럽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평상시 내가 언제 뭐 하고 하는 시간표에 맞춰 자기 훈련성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성적이 떨어집니다. 어떨 때는 공부했다가 어떨 때는 누가 잔소리 한 번 안 하니까 맥팔자로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이런 경우들은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늘 학습량이나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강요하거나 강제해도 돼요. 그렇지만 애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엄마. 그 정도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협의만 돼서 그래, 그 정도 공부 시간, 그 정도 공부량은 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훈련만 시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들 공부는 아까 말씀 올렸죠. 교과서도 다 외우는 게 태음인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애들이 태음인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시키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어서 다 외우고 있는 교과서 지문에서 자꾸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답을 달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태음인의 모든 특성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태음인적 기질을 가졌을 때는 얼마만큼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캐파를 키워놓느냐가 얘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유, 그러면 공부했으면 뭐 하겠노? 그냥 건강하게 잘 크고, 아니, 뭘 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해놓으면은 그 태어민족 애들은 뭔가 한 게 요만큼의 공부를 했다가 이만큼 늘리려면 힘든데, 애초부터 이만큼 시켜놨던 친구들 계속 이만큼씩 가요.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저한테 화나겠지만은 한 번에 넓혀서 이만큼 해놓으면 그게 적응이 돼서 간다니까요. 그거보다 좀 더 넓혀도 가고.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하는 친구들은 넓힐 때 거부가 오죠. 그럴 땐 또 협의하고 시간이 필요한 게 태어민이겠죠. 소양이는 감정에 따라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공부 안 하기도 하는 게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늘 감정관리, 사랑과 애정,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게 소양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 하나보다도 끝까지 너를 우리가 관심 갖고 너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강하게 애정을 갖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민한테 제일 나쁜 공부는 언급해드렸어요. 진도만 빠른 공부. 진도만 빠른 공부보다 애가 이제는 실제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1학년 단원 전체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다 소화해낼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3까지 진도 나갔다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제가 선행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까 봐 약간 느낌이 곤란한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진도만 빠른 공부보다 늘 아이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질문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쌤은 반드시 학습의 소민적 기질을 이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하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질문을 받아주고 왜를 이해시켜주면서 나가면은 엄청난 발전하는 피라미드 구조, 단단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단단한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음이는 제일 단점이 개인 가외 같은 쌤을 딱 붙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왜 졸고 있니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으면 끄떡끄떡 하면서 시간은 2시간을 보냈는데 아는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별표해 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는 형태로 하는 것보다 늘 듣고 확인하고 하는 자율성, 어느 정도의 평가와 계속적으로 학습과 또 확인을 반복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주는 걸 습관화시켜 놓으면 제일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자율성 훈련 잘 시키는 선생님이 태음인적 기질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소양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안 그래도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지구력 있게 공부해 나가는 게 약한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시험철이니까 너는 지금까지 안 해온 공부를 이 며칠 사이에 전부 다 해야 돼. 몰아붙이는 공부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좋은 선생님, 야 이거 해보자 한번. 조금만 하면 오늘 요 단은 끝나는데 라고 하면서 애하고 형 동생 사이든 안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보다 더 좋은 관계든 아주 친근하고 어떤 그 선생님과 학생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에서 갈 수 있는 선생님만 있다면 반드시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아이에게는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면 수업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과목들은 개인 과외 같은 거 붙여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태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각 체질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애들의 건강과 식생활을 관리해 줄까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민,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적절한 음식이란 주제로 마지막 편을 한번 엮어봤는데 우리가 식약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식약동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음식과 약은 모든 게 근본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먹거리에서 시작했는데 먹거리에서 맛을 강조한 먹거리를 음식이라 그러고 먹거리 중에서 어떤 약효나 기운적인 것을 강조한 부분의 먹거리를 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 먹거리에서 시작했다.
근데 어떠한 먹거리들을 내가 관리하고 주느냐, 어떠한 체질인 사람들한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잘하게 될 때는 1차적인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엄마의 부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음이는 이제 삼계탕, 또 인삼, 사과, 부추 이런 내용들이 소음인들한테는 아주 잘 맞는 음식이 돼요. 소음인은 몸이 차요.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따뜻한 음식이 되게 좋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발 저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가벼운 산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 같은 거 병행해주고, 따뜻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특히 소음인들은 삼계탕이 최고의 성약이나 다름없어요. 닭고기 종류가 또 소음인들한테는 적성이 잘 맞고, 내가 소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건데 난 참 닭고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소음인들은 이 닭고기하고는 상당히 순응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태음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그리고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은 땀을 흘리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너무 많이 흘리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호흡기계가 약한 속성이 있어서 나중에 태음인들은 천식이라든가 호흡기계 질환 같은 것들이 오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것들이 오는 것들이 태음인들한테서 오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소고기나 배나 오미자, 도라지 이런 것들이 바로 태음인들한테 제일 체질에 알맞는 음식의 종류에 속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교재 한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건데,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은 약간 열체질이에요. 열체질이라서 이 소양인들한테는 인삼이 좋다고 인삼을 너무 우리 아이 인삼만 따리 먹여야지 쑥쑥 커라 그리고 힘세져라 라고 하면 안 돼요. 인삼은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인삼 못 먹게 하면 그럼 홍삼 먹으면 어때요 선생님? 하는 또 어머니들 계시는데, 홍삼은 인삼 아닙니까? 네? 근본이 인삼인데 인삼을 쪄서 말린 건데, 인삼도 금기증이 있어요. 인삼은 바짝 마른 열체질, 바짝 마른 열체질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고혈압이 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인삼이 좋아도 인삼만을 따라서 먹는 것들을 하는 것은 썩 권할 방법이 아니세요. 그게 인삼의 금기증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홍삼 어때요? 하지만 그것도 홍삼도 인삼을 쪄서 말린 거기 때문에 인삼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면증이 심하거나 고혈압이 있고 바짝 말라서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삼만을 축 따리 먹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같이 병행해 들어가는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로에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예, 알로에는 자라는 생육기가 그 지대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자랄 것 같아요? 태양열이 많이 내리쬐고 건조한 기후에서 자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양적인 식물일까요, 음적인 식물일까요? 예, 양적인 식물, 음적인 식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막에서 건조 기후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물을 저장하고 이런 건조한 기후를 이길 수 있는 성질을 가짐으로써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알로에는 음적인 식물이다. 알로에는 물을 저장하는 능력, 또 그리고 또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은 우리 신체의 열적인 질환, 열이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데 쓰는 건데, 특히 이제 아토피 같은 피부 열성 트러블 같은 게 생기거나 쏙쓰림이나 이런 걸 할 때 알로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면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좀 바짝 마르고 예민한 속성을 가진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이시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부엌에서 우리 먹거리들을 취급해주는 어머님들이세요. 이 어머님들께서 어떤 식물이 자라는 환경과 식물의 속성에 따라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걸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취상하기 좋은 분들이 바로 어머님들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쌀밥을 먹고 있어요. 쌀은 생육기간이 봄, 여름, 가을을 견뎌내고 있어요. 열 에너지를 마음껏 머금고 숙성해서 자라는 게 쌀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많이 내게 하는 주식으로 먹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곡식과인 보리는 어때요? 자라는 환경이 가을, 겨울, 봄의 추수예요.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가. 그래서 그거는 시원한 음료를 만드는데 보리를 많이 쓰고 있죠.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속성들을 잘 유추해 보면 어떠할 때 어떠한 것들을 쓰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체질적인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태음인, 소음인. 소음인은 몸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늘 차운 스타일이다. 소음인은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겨울이 진짜 싫다라고 하는 게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늘 체온 관리 하셔야 되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태음인은 뭐든지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경우는 게 태음인들이 많아요. 호흡기계가 안 좋아서 늘 기침, 기관지 천식 내지는 감기 같은 것들은 태음인들이 되게 많아요. 태음인의 좋은 음식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듯이 태음인들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 한 번 더 자료집도 한번 보시고 태음인들한테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권해줘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보약을 많이 주고 싶다고 녹용, 인삼, 열을 콱콱 끌어올리고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는 걸 써버리면은 그 별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소양인들은 열을 이렇게 올라가는 열이 아니라 내려주면서 그것이 몸의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인삼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인삼만 막 따라주는 이런 방법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소음인들은 인삼을 따라주는 방법은 제일 좋아요. 소음인들은 늘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소양인한테는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까지 체질에 적합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까지 한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자제분들 또 자녀분들 공부 학습 정진에 조금이나마 한의학의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적합한 공부법을 찾아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